안녕하십니까. 영상 웹진 스포일러 진행자 백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일보 이상배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 전문 직업인을 도선사라고 부릅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전문 직업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하지만은 도선이라는 업무 자체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득뿐만 아니라 위험도 측면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전문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도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해 나가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래서 부산 도선사회 회장의 지난 2월 새로 취임하신 박진영 회장님이십니다. 박진영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을 1990년도에 졸업을 하고 바로 승선 생활을 하다가 또 중간에 육상 근무도 하고 그런 승선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도선사가 됐고 올해 2월 1일부로 부산항 도선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진영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이 도선사라는 직업을 들었을 때 사실 좀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선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부산항에 우리 도선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선사라고 하면 이제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해서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국가에서 도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도선사라고 하고,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뭐 세계적인 항구고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 그리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항만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50명의 도선사가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 55분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분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조직이 부산 도선사회라는 모임인 거죠. 예. 도선사회가 어떻게 결성이 됐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193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도선사가 이제 계셨죠. 유학열 도선사님이 계셨고요. 194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부산항 도선사회가 조합 형태로 설립이 돼서 올해 77년 차가 됩니다. 예. 이게 도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직접 이제 지금 도선 업무를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고객인 선사, 그리고 선사의 대리점에서 이제 오더를 주면 저희들이 그걸 받고 순번대로 해서 선박에 승선을 해서 이제 선박에서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선박에 이제 선장을 포함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부산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 수심이나 지형,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전문가로서 안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배에는 원래 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장과 도선사의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저희가 BRTM이라고 하는 그런 또 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라든지 뭐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 영어가 아닌 곳에서 오게 되면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국제 선박의 공용어가 영어로 딱 돼 있거든요. 거의 없는데 특히 이제 감천항 이런 경우에는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그런 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조타수, 한국 조타수를 승선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도선할 때 보면 배에 타려고 하면은 배가 어떤 게
빌딩 높이의 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배를 예를 들면 헬기 타고 가지는 못할 거고 결국은 작은 배로 해가지고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가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사다리 타고 예, 바뀌기가 힘듭니다. 뭐 새로운 승강 뭐 설비라든가 이런 게 뭐 개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항에는 운영 주체들이 여러 감시도 있을 거고 또 그 일반 항만 운영도 있을 거고 역시 도선도 어떻게 항만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의 경우에는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 의결기구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의결기구에 도선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도 피력하고 항만 운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참여를 지금 거의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거죠? 혹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항만 효율적인 운영, 그 항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그 부산 항만공사하고 협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예전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항만위원으로 끊어지다 보니까 그런 운영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5분의 도선사가 부산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연간 한 몇 척 정도를 도선하게 되나요? 평균? 도선사님들 이제 개별로 연간 한 700척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줄은 거죠. 이제 신항으로 올라가고 좀 신항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은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더 한 30% 정도 더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부산항이 도선사 수가 제일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항만 같은 경우는 한 보통은 몇 명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 5명, 6명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30명, 40명 쭉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도선사 협회 전체로 봐도 우리 부산항 도선사회가 가장 규모가 크고 예, 맞습니다. 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예, 제1의 항구고 여기에 모든 선사라든가 대학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큽니다. 그래도 인천도 이제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인천보다도 부산이 훨씬 큽니까? 아, 그렇습니다. 도선과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좀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도선을 하는 거 암초를 피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항만구역 내에는 그런 암초나 이런 걸 제거를 잘 해놨을 텐데 굳이 꼭 도선이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일단 여기 정해진 딱 그 길 항로, 항로. 항로는 항상 안전하게 유지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한데 비상시, 기상이라든가 또는 선박 자체적인 문제, 또 선박의 헐수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항선, 그 항로만 따라오면은 굳이 도선을 안 해도 선장의 어떤 경험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뭐 야간 이런 문제 있고 통항선이 이렇게 뭐 육지 이런 교통처럼 차선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소형선들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아주 혼잡합니다. 실제로 높은 배에서 보면은 소형선들은 잘 안 보입니까? 레이더로 이렇게 다 감지되는 거 아닌가요?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안개라든가 뭐 폭우라든가 이런 때는 잘 안 보이죠. 레이더로는 어느 정도까지 감지가 됩니까? 요즘에는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도선사는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도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던 것 중에 제일 좀 위험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도선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시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또 뭐 항상 뭐 숙명처럼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북항에서 소형선 약 3,000톤 되는 배를 출항을 시키면서 조금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갑자기만 거의 한 40노트 가까운 그런 돌풍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그 좌초 직전까지 가게 된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도선사들은 부산항, 그러니까 북항부터 해가지고 신항까지 그걸 손금 보듯이 다 이렇게
정말 잘 아시는 겁니까?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고 뭐 장비를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뭐 수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배의 어떤 전자장비, 배가 첨단화되는 시절에 그냥 두 눈으로만 보는 이 도선이 얼만큼 앞으로도 더 유효할까? 특히 그 스마트 선박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박들이 이게 도선 경험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기계로 이렇게 모든 어떤 전자해도를 다 탐색하는 것보다 더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자율운항 선박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개발 중에 있고, 근데 뭐 그런 개발을 업자나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도선 영역은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이제 업무를 직접 하시니까 이 업무는 그런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대체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만약 접안을 하고 출항을 할 때 뭐 미세한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뭐 딱 정해진 조건이 컨디션이 이제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번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수시로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도선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손해, 그 손실, 포트 클로징이라고 하는 항만도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그런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기술로 대체를 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 250명 정도밖에 없는 전문 직업이 없죠. 의사들은 훨씬 더 많고 변호사 훨씬 수천 명이고, 그때 전문 직업인들 소득 순위를 보니까 도선사가 절대 1위. 그만큼 하여튼 선망되는 직업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고 또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소득도 그만큼 높은 거예요. 예. 제가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항 도선사회가 이제 향후에 좀 부산항 발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싶으신지, 그리고 좀 그런 목적이 있으신지, 목표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회에서 그 가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회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인데요.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게 됩니다.